전 세계가 경제 위기 때문에 정말 어렵잖아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혼란 속에서 유독 혼자 기록적인 호황을 누리는 나라가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놀라운 현상,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요즘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죠. 특히 중동에서 벌어지는 분쟁들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고 있어요.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춤하거나 심지어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정반대로 역대급 성장을 기록하는 나라가 등장한 거죠. 바로 한국입니다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한국은 이 전 세계적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이례적인 호황 뒤에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 비결 정말 궁금하시죠? 이 놀라운 성공의 중심에는요, 현재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기둥, 바로 두 핵심 산업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. 자,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방위 산업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정말 무섭게 떠오르고 있거든요. 이 성장세가 어느 정도냐면요,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.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 주가가 지난 1년 사이에 적게는 110%, 많게는 거의 200% 가까이 폭등했어요. 시장의 기대감이 이 숫자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. 아니, 왜 전 세계가 갑자기 한국산 무기를 이렇게 찾는 걸까요? 그건 바로 경쟁의 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예전엔 그냥 성능만 좋으면 됐는데 이젠 아니에요. 얼마나 빨리 그리고 고객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죠. 여기에 나토 시스템과의 호환성이나 정치적인 리스크가 적다는 점까지 더해지니 한국이 최고의 선택지가 된 겁니다.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? 최근 핀란드가 우리 돈으로 약 7,500억 원에 달하는 K9 자주포 추가 계약을 맺었는데요. 국방 현대화가 너무 시급한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전력을 강화해줄 파트너로 바로 한국을 콕 집은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. 바로 조선업입니다. 한국은 지금 에너지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선박들을 만들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 중심에는 LNG 운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천연가스를 영하 160도라는 엄청난 극저온 상태로 안전하게 옮겨야 하거든요. 그래서 한마디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보온병이라고 불리죠.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분야입니다. 그런데 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세요? 무려 70%에 달합니다. 이건 사실상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거죠. 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한국 조선소들이 주문받아서 만들어야 할 배만 해도 200척이 넘거든요.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운명이 한국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관점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. 한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중화권의 반응은 어떨까요? 이게 단순히 와, 부럽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충격과 함께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. 홍콩의 한 매체 분석이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어요. 이제 글로벌 경쟁의 룰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예전처럼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새로운 성공의 기준이 됐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치고 나가니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의 규칙은 바로 속도, 신뢰성,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, 이 세 가지입니다. 그런데 이 새로운 기준에서 한국이 뚜렷하게 앞서 나가니까 그동안 제조 강국으로 불렸던 중국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. 특히 대만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더 절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. 당장 안보를 위해 무기가 시급한데 제때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옆 나라인 행국은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니까요. 이건 단순한 산업 격차를 넘어서 국가의 생존 능력 차이로까지 보일 수 있는 거죠. 중화권의 우려를 정리하면 대략 이렇습니다. 첫째, 고부가 가치 제조업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점. 둘째, 미래 국가 전략의 핵심인 군사와 에너지 분야 양쪽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점.
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잠깐 이러다 마는 게 아니라 따라잡기 힘든 구조적인 변화일 수 있다는 깊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은 앞으로의 세계 질서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걸까요?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결국 한국의 성공은 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. 첫째, 속도. 핵심 물자를 누구보다 빠르게 공급하는 능력. 둘째, 신뢰. 품질과 약속을 지키는 굳건한 평판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믿음.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은 안전적인 파트너라는 인식. 바로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성공의 공식인 거죠.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 호황을 넘어서 어쩌면 세계 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.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이 세계 속에서 이 새로운 규칙을 마스터하고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주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?